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낙태죄는 있는 거고 그렇게 불허한 나라들도 물론 아예 없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낙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여기에 처벌되지 않는 조항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떤 국가 시스템 내에서 어떤 뭐 상담 절차를 거질지 어떤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낙태죄를 그럼 위헌을 해서 마치 아무나 자유롭게 원할 때 요청에 의해서 임신 주사랑 상관없이 다 허용하자는 것이냐 이런 논의랑 막 섞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사회학적인 문제를 단순화시키시는 건데요. 낙태를 하는 여성이 낙태를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가 북미라든지 북서부 유럽이 많긴 하지만 그런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불허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태를 합법화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저는 여성의 인부의 자기 삶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느냐의 그 문제인 거지 아이를 잘 출산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합시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자, 그러니까 그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이런 조건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낙태라는 것이 결국은 합법을 뭐 하자 하시는 분들도 낙태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성들한테 좋으니까 더 많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날 것인가 이게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낙태죄는 어떤 기능을 실질적으로 법 질서를 세워 나갈 것인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 아주 적절한 조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형법은 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내지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게 그 조항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 낙태는 형법상 불법이었었고 그런데 70년대에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이름 하에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조항은 사실 엄격했지만 모자보건법 제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조항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은 국가문서에 보면은 모자보건법으로 인하여 인공 임신 중절 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체계가 이중화돼 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법제도가 우리가 어떤 그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를 활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형법을 어쨌든 뭐 폐지든 아니면 부분합법화든 개정을 해서 이제 낙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론화의 장으로 나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말씀하시는 게 그 법 체계를 두 개를 둔 가운데 어떤 그 말씀하신 이상적인 지원 제도가 나오는 7년 전에 헌법재판소